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도 요건의 적용 완화. 비도시 읍동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접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법 5조 적용 완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1항과 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비도시 읍동지역인 곳은 도시지역만큼 진입로 등 각종 기반시설 같은 것이 완벽하지 못하므로 그렇게 비도시 지역처럼 비도시 면지역처럼 적용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도시지역처럼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없어서 건축주나 설계자, 그러니까 건축사죠, 설계자가 이 법을,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완화를 요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 이거죠. 자, 건축법 5조에 이 법의 적용 완화가 있다. 즉, 건축주 또는 설계자 등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시행령을 봐야 되겠죠. 자, 건축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법 5조 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1호에서부터 쭉 있는데 우리 이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은 7의 2호에 있습니다. 7의 2호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민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여기도 이제 지자체 건축조례를 봐야 되겠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2조 1항 11호 및 44조에 따른 기준, 2조 1항 11호가 어떤 거였습니까? 너비가 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44조는 접도 의무죠.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나 그 도로가 완벽하지 못할 때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물에 한해서 그리고 동이나 읍에 있는 건축물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6조에 보면 현행 건축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접도 요건만을 설명하는 시간이므로 7의 2호에 의하면 비도시지역이면서 읍동지역은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도로 기준 및 접도 요건을 완화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3조에 보면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44조에서 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였고, 건축법 5조에는 적용 완화인 거죠. 그래서 이 건축조례를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란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접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예 건축법 도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비도시 면지역이 읍동지역으로 승격되면서 건축허가 시 접도 요건이 새로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도시 면지역이 읍동지역으로 상향이 되면
지정 의무가 없었던, 그러니까 44조에서부터 47조, 그러니까 접도 의무와 도로관리대장 관리하는 그까지, 그런 의무가 비도시 면적은 없었는데 진짜 생겼잖아요. 그래서 허가 신청자는 사용 승낙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거고, 또 허가 권자는 지정도 해야 되고 도로관리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긴 것이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미흡한 사실상 도로가 너비 기준이 갑자기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비도시 면적은 차량 통행이 할 수 있는 2.5에서 3m 정도 공간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었는데,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을 이용해서. 그런데 비도시 읍동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런 마을 안길들이 건축법 너비 기준 4m, 원칙인 4m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즉 비도시 읍동지역을 가보면 허가 신청자의 개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너비 4m 미만의 마을길들이 의외로 많아서 비도시 읍동지역에 건축허가를 넣으려면 진입로 때문에, 접도 의무 때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런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도시 지역이면서 읍동지역인 경우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대지에서부터 공로까지는 약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마을 안길이 4m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예외적으로 너비 4m 미만의 마을 안길 또는 농로로도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또 마을 안길의 일부가 불법 산지 전용 또는 불법 농지 전용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일부는 사유지여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등 도시계획시설 도로 또는 비법정 도로를 지자체가 유지 관리해온 도시지역과 달리, 그러니까 비도시 읍종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허가 신청자인 개인한테, 일반 국민한테 모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비 4m 이상이 4m 이하로 뭐 전체 도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으면, 또는 이미 마을로 연결되는 마을 안길들이,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길 중에도 4m가 안 되는 공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그러면 그걸 개인인 허가 신청자한테 모든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은 비도시 지역의 현황 도로를 갑자기 현행법 건축법 도로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법률 적용이 돼서 비례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또는 비법정 도로를 점차 건축법 도로로 만들어 가면서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 합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 조례 한번, 건축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 1항 75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 언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너비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접도 요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44조의 접도 의무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접도 의무인데,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또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아니면 공지 등이 있어 가지고 꼭
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또는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있고 또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준다고 돼 있으니까 두 가지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7호 2에 의해서 비도시 읍동지역은 건축법 2조 1항 11호와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자체 건축조례를 봐야 되는데 자 세종시 건축조례에 보면 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완화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 그러니까 약 60평 정도 우아래층이 2계층이라면 30평씩인 거죠. 60평 이하이면서 2층 이하의 건축물은 비도시 읍동지역인 경우에는 미연지역에서 갑자기 승격돼서 도로 그 규정들을 그대로 건축법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니까 완화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의 건축물 기능 유지를 위한 증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으로 한정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 여기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인 비도시 지역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 수원 같은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그런 지자체는 그 면적이 없는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이 있는 도농복합도시나 군인 지자체는 읍동지역에 이런 완화 규정이 어느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축조례는 금방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읍동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등은 건축법 제2조의 도로 기준 및 제44조의 접도 요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도 아쉬운 것은 비도시 면지역이 비도시 읍동지역으로 상향된 것도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인 자연녹지로 상향된 것도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도 도시계획 도로가 정비되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아서 이런 곳에는 건축법 도로 및 접도 요건 완화가 없어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읍종지역만 완화해 줄 게 아니라 도시지역의 녹지지역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은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도시 외곽의 자연 녹지는 비도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상향된 곳으로서 오랫동안 마을길 같은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현황도로가 많은 곳인데 이런 곳에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조례도로로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과 건축법에서 접도 요건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 확보를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부족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을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도시지역이면서 녹지지역인 그러니까 녹지지역에도 자동차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은 완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